너 혹시 이런 적 없어?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거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맴도는 거야. 그런데 몸은 절대 움직이지 않지. 그러면서 스스로한테 이렇게 위로해. 난 마음만 먹으면 진짜 잘할 수 있어. 지금은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하는 것뿐이야. 내가 제대로 시작만 하면 사람들 다 놀라게 할 수 있어. 라고 말이야. 사실 너도 알 거야. 이건 네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너무 똑똑해서 혹은 너무 완벽하고 싶어서 스스로를 가둬 버린 감옥 같은 거지.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봐.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직면하지 못하면 넌 평생 잠재력만 있는 패배자로 살게 될지도 몰라. 밤은 깊어가고 노트북 화면은 하얗게 비어 있는데 너는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를 의미 없이 넘기고 있어. 손가락은 바쁘게 움직이지만 머릿속은 지독한 안개에 쌓인 것처럼 답답하지. 그러다 문득 거울을 보면 그 안에 비친 내 눈동자가 너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야. 나 왜 이러고 살지? 라는 자괴감이 밀려오는데 그 고통을 피하려고 다시 스마트폰 속으로 도망쳐버려. 여기서 소름 돋는 건 말이야. 네가 안 하는 이유가 귀찮아서가 아니라는 거야. 사실 너는 지금 죽을 만큼 무서운 거야. 네가 온 힘을 다해 부딪혔는데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실력이 형편없다는 게 증명될까 봐. 그래서 안 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마지막 자존심의 보루를 지키고 있는 거지. 난 안 한 거지, 못한 게 아니야 라는 이 한마디가 내 자존감을 지켜주는 유일한 마취제인 셈이야. 이 마취제가 내 영혼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 너는 정말 모르고 있는 걸까? 난 이 미루는 습관과 완벽주의라는 가면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나는 하면은 잘하는데 단지 안 하는 것뿐이야 라는 자기 합리화 때문에 인생의 기회들을 다 놓치고 있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내가 오늘 네가 쓰고 있는 그 가식적인 가면을 아주 처참하게 부숴줄 테니까. 자,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자. 여기 민수라는 사람이 있어. 민수는 주변에서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라는 말을 듣고 자란 전형적인 케이스야.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제안서를 써야 하는데 마감 기한이 일주일이나 남았을 때는 여유만만해. 어차피 난 집중력이 좋으니까 마지막에 몰아서 하면 돼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마감 사흘 전, 이틀 전이 되어도 민수는 시작하지 못해. 책상 정리를 하고 갑자기 안 보던 뉴스를 읽고 커피를 세 잔이나 마셔대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민수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어. 심장은 마치 드럼을 치는 것처럼 쿵쾅거리는데 모니터 앞에만 앉으면 숨이 턱 막히는 거야. 민수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제안서의 내용이 아니야. 그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상사로부터 민수 씨 기대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네? 라는 평가를 받는 상황이지. 그 평가를 받는 순간 난 하면 잘하는 사람이라는 민수의 유일한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 그래서 민수는 일부러 마감 직전까지 미뤄. 그러면 나중에 결과가 안 좋더라도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어 라는 완벽한 핑계가 생기니까 실패의 원인을 무능력이 아니라 시간 부족으로 돌려버리는 아주 비겁하고도 영리한 심리 작전이지. 민수는 지금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스스로를 서서히 파멸시키고 있는 거야. 또 다른 사례를 볼까? 지우라는 친구가 있어. 지우는 아주 오랫동안 유튜브를 시작하겠다고 주변에 말해왔어. 최신형 카메라를 사고 편집 강의도 결제했지.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영상은 단 한 개도 올라오지 않아. 친구들이 물어보면 지우는 이렇게 대답해. 아직 기획이 완벽하지 않아서 그래. 난 대충 하는 건 싫거든. 제대로 준비해서 한 번에 터트릴 거야. 지우의 방을 한번 상상해봐. 한쪽 구석에는 먼지가 쌓인 삼각대가 서 있고 책상 위에는 완벽한 기획법 같은 책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지우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자신이 수백만 유튜버가 되는 상상을 하며 도파민을 채우지만 정작 편집 프로그램을 켜는 순간 구역질이 날 것 같은 거부감을 느껴. 지우는 사실 알고 있어. 자기가 올린 첫 영상의 조회수가 0이 나올 수도 있고 누군가 악플을 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야. 그 넌조이라는 숫자를 마주할 자신이 없는 거지. 그래서 지우는 준비 중이라는 영원한 대기 상태에 자신을 가두어 버렸어. 시작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으니까. 난 완벽주의자라서 그래 라는 말은 사실 난 상처받기 싫은 겁쟁이야 라는 말의 세련된 번역본일 뿐이야. 지우는 오늘도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며 생각할 거야. 언젠가 내가 진짜 마음 먹고 영상을 올리면 세상이 뒤집어질 거야. 하지만 그 언젠가는 절대로 오지 않아.
네가 지금 지우와 같은 모습이라면 너는 지금 네 인생을 가장 화려한 방식으로 낭비하고 있는 중이야. 자, 봐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보여? 바로 자신의 가치를 성과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실패하면 곧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는 공포? 그 공포가 너무 커서 아예 경기장에 들어가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거지. 관중석에 앉아서 경기를 뛰는 사람들을 비웃으며 나도 들어가면 저 정도는 해라고 중얼거리는 그 모습 정말 소름 끼치도록 비참하지 않아?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건데 이런 심리는 사실 네가 스스로를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거야. 네가 뭐라고 실패하면 안 돼? 네가 뭐라고 모든 결과가 완벽해야 해. 너는 그냥 평범한 인간일 뿐인데 네 자아는 이미 저 높은 성 위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지. 그 높은 성에서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오고 있는 그 꼴을 봐. 그게 바로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그 답답함의 실체야. 너는 지금 너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라는 가상의 우상을 지키기 위해 현실의 너를 제물로 바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에이, 설마 내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태일까? 난 그냥 좀 게으른 것뿐인데. 자, 잘 들어봐. 진짜 게으른 사람은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해. 잠이라도 푹 잔다고. 그런데 너는 아니잖아. 쉴 때도 마음이 불편하고 놀면서도 머릿속으론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며 스트레스 받잖아.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심리적 마비 상태야. 내 뇌가 생존을 위해 너를 멈춰 세운 거라고. 야, 너 저거 했다가 실패하면 우리 자존감 다 박살나.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게 안전해. 라고 내 뇌가 너한테 명령하고 있는 거야. 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이게 바로 다크 심리학이 말하는 인간 본성의 아주 어둡고 찌질한 단면이야. 자, 이제 우리가 왜 이런 비참한 굴레에 빠지는지 그 지독하고도 정교한 뇌의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자. 이건 단순히 내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야. 내 뇌가 아주 영리하게 너를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라고.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구속 전략, 즉 셀프 핸디캐핑이라고 불러. 이게 뭐냐고 말 그대로 네가 성공하지 못할 이유를 스스로 미리 만들어 두는 거야. 시험 전날 갑자기 방 청소를 미친 듯이 하거나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술을 마시는 행동들 말이야. 왜 이런 미친 짓을 할까? 만약 네가 시험을 망치면은 공부를 안 해서 그래라고 핑계를 댈 수 있거든. 반대로 공부를 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면 난 역시 천재야 라며 자존감을 두 배로 뻥튀기 할 수 있지. 내 뇌는 지금 내 성취보다 네 자존감을 보호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야. 이 과정에서 우리 뇌 안에서는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져. 우리 뇌의 공포 센터라고 불리는 편도체는 새로운 도전이나 실패의 가능성을 감지하면 즉각 비상벨을 울려대지. 야, 저거 했다가 창피당하면 어떡해. 저건 위험해.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면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마비돼 버려.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내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하면서 너는 근육이 긴장되고 식은땀이 나며 불안감에 휩싸이는 거지. 이 불쾌한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 뇌가 선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야? 바로 도망기야. 스마트폰을 켜고 쇼츠를 넘기며 도파민을 강제로 주입하는 거지. 유튜브의 자극적인 영상들이 쏟아내는 도파민은 내 뇌의 공포를 잠시 잠재워줘.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마취일 뿐이야. 도파민 수치가 떨어지면은 아까보다 더 큰 자괴감과 불안이 몰려오는 도파민 리바운드 현상이 일어나거든. 결국 너는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고 해야 할 일은 영원히 안드로메다로 떠나버리는 거야.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을 알려줄까? 고정형 사고방식, 즉 사람의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심리가 너를 더 깊은 늪으로 밀어넣고 있어. 캐럴 드웩 교수가 말한 것처럼 너는 지금 내 지능이나 재능이 평가받는 것에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야. 너는 난 원래 머리가 좋아 라는 그 달콤한 칭찬에 중독되어 버렸어. 그 칭찬을 유지하려면 너는 항상 천재적이어야 하고 항상 한 번에 성공해야 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 무언가를 배우고 성취하려면 반드시 멍청해 보이는 시기를 거쳐야 하거든. 그런데 너는 그 멍청해 보이는 순간을 견디지 못하는 거야. 내가 저걸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야 라는 피해망상이 네 발목을 잡고 있는 거지. 사실 사람들은 너한테 그렇게 관심도 없는데 말이야. 너는 지금 네가 만든 가상의 관중들 앞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 셈이야. 자, 이제 냉정하게 계상이 한번 두드려 보자. 네가 하면 잘하는데 안 하는 것 때문에
지불하고 있는 심리적 기회비용이 얼마인지 알아? 먼저 자존감 점수를 생각해보자. 네가 할 일을 미루고 도망칠 때마다 내 무의식은 너를 약속을 어기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어. 타인과의 약속은 칼같이 지키면서 왜 너 자신과의 약수는 그렇게 쉽게 어기니? 이 과정에서 네 자존감은 매일 10점씩 깎여 나가고 있어. 1년이면 3,650점이야. 이미 네 자존감 통장은 마이너스 한도를 초과해서 파산 직전이라고. 감정 에너지 낭비는 또 어떻고? 네가 일을 미루는 동안 그 일이 머릿속에서 사라지니? 아니지. 오히려 더 거대해진 괴물이 되어서 너를 압박하잖아. 쉬고 있어도 쉬는 게 아니야. 뇌는 계속해서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 백그라운드에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어. 컴퓨터로 치면 리소스를 엄청나게 잡아먹는 악성 코드가 깔린 것과 같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녁에 녹초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네가 진짜로 그 일을 해버렸을 때 쓰는 에너지보다 안 하면서 버티는 에너지가 10배는 더 커. 너는 지금 가성비 최악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네가 만약 그 미루는 에너지를 실행에만 쏟았다면 넌 이미 네가 상상하던 그 위치에 가 있었을걸? 네가 잃어버린 건 시간뿐만이 아니야. 네가 가졌을지도 모를 자신감, 네가 만났을지도 모를 귀인들, 그리고 네가 누렸을지도 모를 그 모든 성취의 기쁨을 너는 지금 귀찮음이라는 쓰레기통에 처박고 있는 거야. 이 정도면 거의 자해 수준 아니니? 자, 이제 정신이 좀 들어? 그럼 이제부터 그 찌질한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실전 방어 5단계 매뉴얼을 알려줄게.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해. 첫 번째, 완벽한 나라는 우상을 부숴버려. 너는 천재가 아니야. 너는 그냥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일 뿐이야. 나는 오늘 형편없는 결과물을 만들겠다 라고 스스로에게 선언해 100점짜리 결과물을 만들려고 하니까 시작을 못하는 거거든. 10점짜리, 아니 1점짜리 쓰레기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일단 손을 움직여. 완벽주의는 신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야. 너는 그냥 부족한 인간임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야. 두 번째, 5분 규칙을 적용해. 우리 뇌는 시작하는 것 자체에 가장 큰 공포를 느껴. 일단 시작하고 나면 뇌의 측좌핵이라는 곳에서 도파민이 나오면서 작업 흥분 상태가 되거든. 그러니까 딱 5분만 한다고 생각해. 책을 쓰기로 했다면 노트북을 켜고 제목 한 줄만 쓰는 거야. 운동하기로 했다면 일단 운동화 끈만 묶어. 그 5분이 내 뇌의 방어 기제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열쇠가 될 거야. 세 번째, 내 치부를 사람들에게 공개해. 나 오늘 이거 할 거야. 못하면 너한테 10,000원 줄게. 라고 선언해버려. 혼자서 하는 결심은 깨지기 쉽지만 타인의 시선이 개입되면 뇌는 사회적 망신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라도 움직이게 되어 있어. 너의 그 강한 자존심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지. 네 번째, 실패를 데이터로 재정의해. 네가 제안서를 썼는데 까였어? 그건 네 무능함의 증거가 아니라 이 방식은 상사에게 통하지 않는다. 라는 귀중한 실험 데이터야.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철천 번 실패한 게 아니라 전구가 작동하지 않는 천천 가지 방법을 찾았다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야. 실패에 감정을 섞지 마. 그건 그냥 차가운 숫자로 이루어진 결과물일 뿐이야. 다섯 번째, 보상 체계를 재설계해.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보상을 줘. 제안서를 통과시키면은 맛있는 걸 먹어야지가 아니라 오늘 1시간 동안 집중해서 글을 썼으니까 나한테 커피 한 잔을 선물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뇌가 행동 그 자체를 즐겁게 인식하도록 길들여야 해. 이제 너는 더 이상 그 비겁한 완벽주의자의 가면 뒤에 숨을 선 없어. 내가 다 들춰냈으니까. 사실 무섭지?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칠 거야. 그런데 말이야, 진짜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네 미래야. 10년 뒤에도 지금처럼 침대에 누워 나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는데 라고 중얼거리는 내 모습을 상상해봐. 그게 진짜 소름 돋는 공포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아니, 잘해야 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놈이 결국엔 이기는 게 이 세상의 이치거든. 이제 너는 그 나약한 자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내 손발을 움직이는 주인이 된 거야. 그 인간의 머리 위에서 상황을 내려다보고 조정하는 다크 심리학자의 시선을 가져봐. 너를 가로막던 그 거대한 공포가 사실은 아주 작은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자, 이제 이 영상을 끄고 당장 네가 미뤄왔던 그 일을 시작해. 지금 이 순간부터 너는 예전의 네가 아니야. 너는 행동하는 괴물이 될 거고 세상은 네가 증명해내는 결과물에 압도당하게 될 거야. 넌 이제 그 찌질한 겁쟁이들의 세계에서 탈출했다. 축하해. 이제 진짜 네 인생을 살아봐. 지금 당장 네가 미루어왔던 그 일을 딱 5분만 시작해보고 그 기분을 댓글로 남겨줘.
네가 진짜 변했는지 내가 끝까지 지켜볼 거니까 더 독한 심리학 통찰이 필요하다면 다음 영상에서 보자. 넌 이미 시작했어.